오늘은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급수는 등비수열 기억하시죠? 등비수열을 합을 하는 데 있어서 무한대까지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여기까지가 일반항의 합이죠. 근데 계속 가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그죠? 이것을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학생 기억나시죠? 부분합의 극한을 해줘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식도 그렇게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각 항을 차례대로 기호 플러스를 더하기를 사용해서 연결한 식이고요. 역시 무한대까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비급수. 자,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우리가 수렴 조건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1이 돼버리면 1이 되면 모든 항들이, 그러니까 첫째 항이 0이 아닌 상태에서 1이 돼버리면 계속 A 가겠죠. 그럼 무한대로 더해버리면 발산하겠죠. 그래서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인데 이 수렴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등비수열의 부분합을, 등비급수를 구할 때 부분합을 구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그죠? A에. 네, 우리가 이거는 공식을 알고 있죠. 등비수의 일반항의 합이니까 자, 1-R에 자, A에 1-R의 N승이에요. 근데 이때 만약에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면 이 부분이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은 리미트 1-R에 A의 1-R의 N승은 R의 N이 0으로 가주니까 1-R분의 A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공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수렴을 하고요. 그 값의 합은 1-R분의 A가 되겠습니다. 1-R분의 A가 되고요. 절대값 R이 1 이상일 때는 발산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공식이 간단하지만 자주 출제가 되니까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예제로도 하나 다루겠지만 등비급수의 도형의 활용인데 굉장히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등비급수의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도형을 써야 돼요. 도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혹시 이 부분이 안 풀린다고 내가 극한이 약한가 봐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중학교 때 배웠던 많은 도형의 성질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닮음,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요. 확실히 이해를 해주시고 또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의 성질 같은 것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도형에서 초항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문제의 경향은 초항을 구하는 게 조금 어렵거나 공비를 구하는 게 어렵거나 해서 둘 다 어렵게 내기보다는 한쪽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초항을 좀 구하기 불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공비를 구하기 불편하게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도형에서 일단 초항을 잘 구해 주셔야 되고요. 공비를 구할 때 있어서 두 번째 도형에서 A2,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을 구해서 공비를 찾아내거나요. 아니면 AN과 A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1항과 2항이 아니라 n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의 사이의 관계를 찾아서 공비를 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공비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꼭 2항을 완전히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대응되는 부분을 잘 찾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습을 하셔서 또 도형의 지식을 잘 이용하셔서 공비를 좀 효율적으로 찾는 연습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초항도 찾았고요. 공비 찾았으면 1-R분의 A를 써버리면 답은 간단히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번과 2번의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수열을 등비급수의 합이라고 바로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n이 두 개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수열을 다시 나열해서 수열을 다시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수열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규칙은 n에다가 홀수를 들어가면 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홀수 들어갈 때 0이니까 0은 적지 않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홀수 들어가면 0이니까 짝수만 넣죠. 짝수를 넣게 되면 분모는 2로 고정이 돼 있겠는데 이 값도 변하죠. 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 n에 2를 넣으면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n에 4가 들어가면 또 3분의 2의 4제곱이 되고 3분의 2의 6제곱 이렇게 가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뭔가요? 등비급수가 맞죠. 왜 그러냐면 저항이 주어져 있고 공비가 일정하게 3분의 2의 제곱을 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R분의 A니까 1-R분의 R이 9분의 4가 되겠네. 3분의 제곱 구하니까 초항도 9분의 4네요. 자, 이 값이 말하는 S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아래로 9를 곱할까요? 9를 곱하면 위에는 4, 밑에는 9에서 4를 빼게 되겠네요. 그럼 2분이 5가 되니까 이렇게
건너가면 OS는 4가 돼서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변형된 식이 나오면 일단 나열해 보셔야 돼요. 그냥 등비급수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나열해 보시면 등비급수거나 또 다른 규칙이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등비급수하고 도형에 좀 비교적 쉬운 문제긴 해요. 예. 그래도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처럼 P가 1.5를 출발을 해서요. X축 또는 Y축과 평행하게 가는데, 자, P1, P2, P3, P4, P5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자, 규칙이 있네요. 이 길이가 1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2. 이 길이가 이 길이의 3분의 2배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죠. 다시 그 다음 P2, P3의 길이가 또 이 길이의 3분의 2니까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3분의 2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죠? 그럼 여기가 3분의 2의 4제곱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이제 규칙은 찾았어요. 근데 이때 질문이 뭐냐면 P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입니다. 좌표는 X좌표와 Y좌표로 구성되죠. 그러니까 X좌표도 계산하셔야 되고 Y좌표도 계산을 하셔야 되네요. 자, 우리 X좌표 한번 계산해 볼까요? X좌표는 1, 첫 번째 1이죠. 그 다음에 3분의 2는 상관없고요. 빼는 부분이 있죠. 앞으로 돌아오는 부분. 그래서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죠. 더해서 뒤로 가니까 3분의 2의 4제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이 규칙이 되겠네요. 그 다음 한번 또 빼고 더하고 가겠네요. 자, 그러시면 자, 이 부분 계산해 보시면 공비가 9분의 4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9분의 4죠. 그래서 1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고요. 그죠? 자, 위에는 첫째 항은 1이 올라가겠네요. 자, 그러면 더하기 되니까 9분의 13이 되니까 13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X좌표가 13분의 9가 됨을 찾아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Y좌표 구할 텐데요.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조금 치우고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치우고 다시 좌표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Y좌표는 여기서 출발해요. 3분의 2에서. 그죠? 3분의 2. 자, 이번에는 더하는 게 아니죠. 빼서 내려오죠. 3분의 2의 세제곱. 자, 다시 이제 더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안 보이지만 요 다음에 더해서 올라가겠죠. 3분의 2의 5제곱.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 1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겠죠? 제곱하니까. 그러니까 공비가 3분의 2 제곱, 그러니까 9분의 4가 아니라 마이너스 9분의 4고요. 이번에는 첫째 항이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9분의 13이니까 아래로 9를 곱해버리면 13이 되고요. 위에 9를 곱하면 6이 되죠. 그래서 13분의 6이 돼서 Y좌표는 13분의 6의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를 물어보면 X좌표, Y좌표를 따로 구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공식 단순히 1마에서 R분의 A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시고 연습을 잘 해주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수율이 중요합니다. 연습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